이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동네 맞습니까? 내가 지금 저 화장실을 가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가라는 겁니까? 당신 미쳤어요? 내가 이런 불결하고 위험한 화장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차라리 그냥 이 길바닥에 싸버리는 게 내 신변엔 안전하겠다고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1시. 인천의 어느 공원 입구 화장실 앞입니다. 영국에서 온 아서는 지금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중이죠. 그는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아시아의 치안? 그래봤자 흉내만 내는 수준이겠지? 우리 대한민국을 철저히 깔보던 인물입니다. 특히나 인적 끊긴 새벽녘, 가로등 불빛마저 소름 끼치게 깜빡이는 숲속 화장실은 그에게 있어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의 소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바지에 대형 사고를 칠 것 같은 처참한 몰골을 하고서도 그는 오만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약 중독자나 칼을 든 강도가 숨어 있을 거라 확신하며 덜덜 떨리는 다리를 꼬고 발을 동동 구르던 그. 하지만 터지기 일보 직전인 괄약근의 비명이 죽음의 공포를 이겼고 그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문을 거칠게 밀어젖힙니다. 그리고 단 5초 뒤 아서의 입에선 욕설이 아닌 비현실적인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시간에 이런 장소에 이런 천국이 있을 수 있지? 영국인의 그 잘난 선입견을 단 한 방에 가루로 만들어버린 한국의 압도적인 품격. 지금 그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감동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외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아서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가 이번 한국 여행을 계획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선민의식 뿐이었습니다. 런던의 유구한 역사와 템스강의 야경,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금융의 중심지에서 자라온 저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그저 운 좋게 성공한 복제도시 정도로만 보였죠. 인천공항에 내릴 때만 해도 저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봤자 흉내만 낸 수준이겠지. 영국 신사의 품격에 맞는 장소가 하나라도 있겠어? 카메라를 들고 인천 차이나타운 거리에 들어선 제 입에선 조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붉은색 페루를 지나며 저는 혼잣말로 트덜댔죠. 이보세요. 이게 나랍니까? 규모 좀 보세요. 런던의 소호나 샌프란시스코의 거대한 차이나타운에 비하면 이건 뭐 동네 구멍가게 수준 아닙니까? 이런 곳을 관광지라고 홍보하다니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도 참 소박하네요. 저는 마치 미개한 원주민 마을을 시찰하는 정령군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언덕길로 올랐습니다. 머리의 냄새, 사람들의 옷차림, 심지어 공공시설의 디자인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제 우월감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영국 신사인 내가 이런 수준 낮은 곳에 발품을 팔아줘야 한다니 내 수준이 아깝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는군요. 하지만 제 그 오만한 주둥이를 하늘이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의 진짜 매운맛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차이나타운의 어느 적막한 골목에 들어선 순간 평화롭던 제 뱃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꾸르르, 콱콱쾅.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습니다. 제 30년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통째로 뒤흔드는 대재앙의 서막이었죠. 아, 안 돼. 제발, 지금은 아니야. 시계를 보니 새벽 9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상점들의 불빛은 이미 하나둘 꺼졌고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죠. 복통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잘다를 입은 제 비싼 셔츠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몸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영국 신사인 제가 한국의 낯선 길바닥에서 다리를 베베꼬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그 꼴이라니 정말이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리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공포였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새벽 2시에 공원 화장실을 간다? 그건 제 발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 뇌리에는 런던 뒷골목에 음침한 공중 화장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주사기를 들고 널브러져 있고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정체 모를 불황자들이 강도로 돌변해 칼을 들이미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이 미개한 나라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긴 하겠어? 있어도 분명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나서 들어가는 순간 실신하게 뻔해. 아니 그 전에 강도를 만나서 내 시신이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 이보세요. 여기 사람 살긴 하는 거예요? 왜 화장실 하나 제대로 안 보이냐고. 저는 절망하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전장이라도 길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나 그냥 이 길바닥에 싸버릴랍니다.
수준 낮은 당신네 나라 수준에 딱 맞게 말이죠. 저는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생리적 한계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숲속 공원 입구에 토일레트라는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자유공원이라고 적힌 그곳은 가파른 언덕이 나무들이 우거진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곳이 화장실이 아니라 연쇄 살인마가 숨어 있는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가면 죽는다. 가면 분명히 무슨 사달이 난다. 이성은 가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 육체는 이미 폭발 직전의 화산이었습니다. 식은땀은 눈을 가리고 장은 뒤틀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목숨을 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최대한 오므린 채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언덕을 뛰어오르는 제 모습은 그야말로 추함의 극치였죠. 이런 젠장, 왜 한국은 화장실을 이런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거야? 영국 신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가로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산책로를 지날 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제 목덜미를 낚아채려는 괴물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치고 제 관략근은 이미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강도도 없고 주사기도 없고 제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저를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한국의 산신령에게라도 빌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느덧 저 멀리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숲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그 건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 건물만이 미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칼을 받더라도 일단 볼 일부터 보자. 영국 신사가 한국 길바닥에 흔적을 남기고 추하게 죽을 수는 없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고리를 낚아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로 저는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으아! 오지마! 나 돈 없어! 공포를 떨치기 위해 내뱉은 비명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코끝을 스친 건 지옥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대신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라벤더 향기. 그리고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소리. 저는 문을 연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천국에 온 건가?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오만한 머릿속이 그려냈던 그 어떤 끔찍한 상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고 경악이었으며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대한 반전이었습니다. 밖은 당장이라도 살인마가 튀어나올 것 같은 새벽 IC의 칠흑 같은 산속인데 이 문 하나를 넘어서자마자 거짓말처럼 환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 안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하얀 베리석 바닥 위로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함께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그토록 비하하던 수준 낮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이었고 배려였으며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높은 수준의 문명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추하고 절박했던 그 순간, 저를 구원한 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공포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제 내리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압도적인 정숙함에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로 내 아파트보다 더 깨끗하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기 위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넘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새벽, 이 깊은 산골, 화장실까지 국민을 위해 정성껏 관리하고 배려하는 이 나라의 격에 제 가슴이 턱 막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평생 지켜온 영국 신사의 자부심을 이곳 한국의 공원 화장실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그 기적 같은 5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30년 넘게 대영 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제 인생이 단 5분 만에 이 작은 화장실 칸 안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칸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뱃속에선 전쟁이 치열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은 그 고통조차 잊게 할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사람이 무료로 쓰는 공중 화장실이라고? 누가 내 눈에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제 눈앞의 변기는 마치 방금 상자에서 꺼낸 새 제품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런던의 공공시설물들처럼 누군가 레커로 휘갈겨 놓은 상스러운 낙서 하나 없었고 담배꽁초나 지저분한 오물 흔적은커녕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매달 거액의 월세를 내며 살던 아파트의 화장실보다 더 청결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을 때
제 가슴 한구석에선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비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이 새벽 2시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산속공원 화장실에 전기를 써서 변기 시트를 데워놓는다고? 이건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시설을 이용할 누군가를 향한 보이지 않는 국가에 지독할 정도의 배려였습니다. 영국 같았으면 진작에 부서졌거나 예산 낭비라며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았을 장비들이 이곳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손에 든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아까 전까지 한국을 비하하며 낄낄거렸던 제 목소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곳은 한국의 어느 숲속 화장실입니다. 제 아파트보다 더 좋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영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지려 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 칸을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커다란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식은땀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 공포에 질려하게 변한 눈빛, 그 추레한 몰골을 한 영국 신사와 그를 따뜻하게 안아준 한국의 완벽한 화장실이 너무나도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세면대의 자동 센서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물까지 따뜻할 수가 있지? 이쯤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의 수준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만 해도 살인마가 튀어나올 것 같던 칠흑 같은 어둠은 이제 시원하고 상쾌한 새벽 공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비로소 공원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따라 조금 걷던 저는 그 자리에 대못이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가로등 아래 환하게 빛나는 야외 헬스장이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흔히 산스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이었죠.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낡은 운동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수십 킬로그램은 좋게 나가는 번쩍이는 강철 덤벨과 바벨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걸 그냥 저기에 둔다고? 아무런 사슬도 잠금 장치도 없이?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새벽 1시의 산속입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인적이 끊긴 곳이죠. 영국 런던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이었다면 저 값비싼 쇠뭉치들은 단 30분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 트럭을 몰고 와서 몽땅 실어가 고철상에 팔아넘겼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둔기로 쓰였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덤벨들은 마치 주인 있는 집의 가구처럼 평온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간의 문제다.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공공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 제가 그토록 미개하다고 얕잡아봤던 이 나라의 시민의식은 이미 제 조국 영국을 아득히 추월해 있었습니다. 덤벨 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묵직한 강철의 무게가 제 양심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보고 이 나라를 평가했던 걸까? 저는 자괴감에 빠진 채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인천항의 불빛이 보이고 거대한 선박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런던에서 느꼈던 그 고독한 공포와 지금 이곳 한국에서 느끼는 이 묘한 안정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새벽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박물관? 오래된 전통? 아니요. 진정한 선진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2시에 이 깊은 산골 화장실에서도 국민이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나라에 와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전망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다다르자 또 한 번의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전망대 엘리베이터는 마치 방금 청소를 마친 듯 반짝거렸고 그 안에는 에어컨까지 가동되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낸 그 엄청난 세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갑자기 제 고국 영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지하철, 고장난 채 방치된 공공시설들, 그리고 세금이 부족하다며 복지를 줄이는 정부의 변명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이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가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펼쳐진 인천의 야경을 보며 길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감되지 않는 도시. 하지만 그 어떤 도시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품격 있는 도시. 저는 전망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내가 정말 무식했습니다. 런던 신사라는 허우 좋은 자존심은 이미 인천의 새벽 공기 속에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이 나라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여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서가 단순히 시설에 감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시스템 그 자체에 압도당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사막입니다. 특히 서구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영국의 현실과 대비하며 느끼는 그 처절한 패배감과 경외심을 5천자 이상의 밀도로 담아냈습니다. 사막, 반전, 국뽕. 전망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새벽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제 발 아래로 펼쳐진 인천항의 모습은 죽어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기계적인 미학을 뽐내며 움직이고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질서정연하게 쌓여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세상에. 이게 정말 무료로 개방된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저는 창가로 다가가 넋을 잃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건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며 전망대 내부의 공기며 그 어디에도 관리가 안 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런던의 명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디 가나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하고 막상 들어가면 낡은 시설과 불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불결함이 여행객을 맞이하곤 하죠. 하지만 이곳 인천의 무료 전망대는 영국의 그 어떤 유료 시설보다 더 품격 있고 깨끗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걸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영국의 친구들에게 보낼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내 말 좀 들어봐. 난 지금 한국의 인천이라는 도시의 산꼭대기에 있어. 새벽 이시에 혼자 이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강도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나를 위협하지 않아. 그리고 이 화장실이며 전망대 좀 봐. 우리 런던에서 세금 내고 누리는 것들보다 100배는 더 훌륭해. 우리 세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영상을 찍는 제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제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경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 뻗어 있는 거대한 대교의 불빛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토목기술과 IT 기술이 집약된 저 다리들은 밤낮 없이 물류를 실어 나르며 이 나라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죠. 문득 아까 전 산속 화장실에서 느꼈던 그 따스한 온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 거대한 인천항의 첨단 시스템과 산속 작은 화장실의 따뜻한 비대.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국민과 여행자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는 국민의 수준. 그 두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런 기적 같은 일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망대를 내려와 다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치형 터널 위로 주렁주렁 매달린 호박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숲속에 웬 호박 터널이지? 도심 속 공원에 이런 생태적인 풍경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터널 옆으로 조성된 작은 우리 안에서 사슴과 토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벽 1시 도시 한복판 공원에 사슴이 살고 있다고?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해치지 않는단 말이야?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슴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는지 저를 보더니 그저 맑은 눈망울을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영국의 공원이라면 어땠을까요?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우리를 파손하거나 혹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구석에 숨어 있었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동물들은 마치 사람들과 오랜 친구라도 된 양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존중이자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광경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사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책했습니다. 한국을 미개하다고? 아니, 진정으로 미개한 건 바로 나였어. 겉모습만 신사였지 내 내면은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야만인이었단 말이야. 저는 다시 한번 숲속 헬스장을 지나쳤습니다. 아까 봤던 그 덤벨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정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덤벨들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의 이 깊은 새벽녘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기네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떠들면서 다른 나라를 가르치려 들지.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니야. 바로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야. 저는 이제 한국이 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
왜 K-팝과 K-푸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화려함의 밑바닥에는 새벽 2시 산골 화장실까지 클래식 음악으로 채우는 이 정성스러운 디테일과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이 결벽증에 가까운 정직함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망대 근처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 안에는 인자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죠. 저는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뜻도 있었고 제 오만함을 깨트려줘서 고맙다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여행하느라 힘들죠?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요. 그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 저는 결국 참았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설에 놀라고 시스템에 감탄했지만 결국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한국인의 이 따뜻한 정징이었습니다. 저를 무시무시한 이방인이 아닌 그저 밤길을 걷는 손님으로 대접해주는 이 마음씨. 영국 신사인 척 굴던 제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손에 꼭 쥔 채 다시 공원 산책로를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던 그 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마저 저를 환영해주는 요정들의 축복처럼 느껴졌죠. 대한민국, 당신들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인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여행 가방 안에는 런던에서 가져온 오만한 자부심 대신 한국에서 얻은 겸손함과 존경심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막에서는 이 감동을 가슴에 품고 제가 본 한국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다짐으로 이 대단정에 막을 내리려 합니다. 아서가 경험한 그 기적 같은 새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품격과 정성의 결과임을 깨닫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입니다. 5,000자 이상의 깊이 있는 문장으로 시청자분들의 자부심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사막, 해소 감동. 공원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처음에 이곳으로 오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10시, 세상이 모두 잠든 줄 알았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가장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입구에 멈춰서서 제가 지나온 그 어두운 숲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어. 이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국가의 품격 그 자체였던 거야. 저는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제 카메라 렌즈를 정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찍어야 할 것은 화려한 고궁이나 북적이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이 나라의 진짜 얼굴,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하는 시스템의 위대함을 기록해야 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생애의 가장 부끄러운 여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성장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며 비아냥댔죠. 하지만 저는 오늘 새벽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신사라고 자부하며 누렸던 그 어떤 문명보다 이곳 인천의 산속 화장실에서 마주한 문명이 훨씬 더 고귀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인천항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화물선들이 밤을 잊은 채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이 실어 나르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닐 겁니다. 한국인들이 밤낮 없이 일고 온 피와 땀,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망이 담긴 희망의 덩어리들이겠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빌딩? 강력한 군사력? 아니요. 제가 오늘 본 한국은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1시에 숲속 화장실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비데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나라. 숲속 한복판에 비싼 운동기구를 잠금장치 하나 없이 놓아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신뢰의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녹화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탈의 위기를 넘긴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서구권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 갇혀 살던 제가 드디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표본을 발견했다는 환희에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 깨끗한 나라에 제 오만한 흔적을 단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문을 완장히 내려와 다시 인천역 앞으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에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치며 드러난 인천의 거리는 여전히 정갈했고
밤새 거리를 밝히던 조명들은 이제 임무를 다한 듯 하나둘씩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광장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제 영혼까지 정화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제 고국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처럼 편견에 갇혀 사는 수많은 서구인에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부심은 허상일지도 모른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떠나라 라고 말이죠.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에 영혼과 배려를 담을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거리 청소를 시작하는 미화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길가의 작은 낙엽 하나까지 쓸어 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새벽 10시에 그 깨끗했던 화장실도, 먼지 하나 없던 전망대 엘리베이터도 모두 이런 분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모여 만들어진 결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분께 다가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제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땀을 닦으셨습니다. 여행 잘하세요, 총각. 그 소박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요? 겉모습만 신사였던 저와는 달리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신사들이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이 몰려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런던의 안개 낀 거리 대신 인천의 환한 가로등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강도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음악과 꽃향기 그리고 사슴의 맑은 눈망울만이 저를 반겨주었죠. 저는 그 꿈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서, 너는 어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오만했던 영국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품격을 배우고 한국의 정을 가슴에 품은 진짜 여행자가 된 것이죠. 저는 남은 여행 기간 동안 한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제가 놓쳤던 그들의 위대함을 하나하나 기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인천에서의 그 새벽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덤벨 한 쌍이 국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일구어낸 이 기적 같은 일상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절하며 가장 품격 있는 나라의 주인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인천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이제는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 불빛 속에 저 깨끗한 거리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헌신과 정직함이 녹아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저를 깨우쳐줘서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은 바로 어제 그 어두운 산속 화장실 문을 열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국인 아서의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처럼 느껴졌던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길, 그리고 정성껏 관리된 공공시설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공포 끝에 마주한 천국 같은 구원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피와 땀을 흘리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공공의 것은 내 것처럼 아껴라 라고 자식들을 가르치며 몸소 실천해 오신 어르신들의 그 고든 성품이 오늘날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을 만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 외국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곁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